직접 음수고 하시면 돼요. 음수고 해제. 안녕하세요. 후속 관리에 대한 강의를 준비한 PT 이지화입니다. 어, 후속 관리를, 우리 PM 사업을 통해서 후속 관리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관리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제품이나 사업을 소개한 이후에 고객 파트너와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을 통한 라인 확장을 위한 모든 활동을 후속 관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라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하는데 이 모든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후속 관리는 첫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어, 제목을 달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잡고 미팅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미팅 현장에서 그 액션들이 바로 후속 관리의 첫 자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하고 앞으로 해왔던 기억들을 했을 때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뭐 소개를 하고 싶은데 처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길래 저의 그 처음 미팅 자리와 또 내가 또 후원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액티 한 잔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말문을 열기 그 어색한 자리를 어, 좀 부드러운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낯선 자리에서 액티 한 잔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액티를 같이 나눠 마심으로 인해서 맛 체크를 서로 공유하고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경청을 했을 때 니즈 파악이 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분을 후속할 때 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간결한 제품하고 보상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분이 제품과 건강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로 관리를 하면 되겠다. 또 뭐 우리가 주어지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또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자 후속으로 관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시간이 또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또 유주 톡 데모를 통해서 이 사람이 먹고 있는 제품을 체인징 할 수 있는 그런 또 체인징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이 사람의 소개로 인한 부분들도까지도 우리가 후속 관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또 타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이분이 먹고 있는 것들을 브랜드 체인징 할 수 있는 후속 관리도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인업을 한 후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후속 관리가 소비자 방 초대죠. 이 소비자 방 초대가 저희가 후속 관리에서 빨리 또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후속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호일러의 법칙을 통해서 이 소비자 방에 모여 있는 분들의 질문이나 또 어떤 대화나 또 이곳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이분이 또 이런 부분들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소비자 방에 초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가지 마시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 또 구루자님께서 또 팁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소비자 방에서 시스템 티업도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매니아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금 줌 미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티업도 또 우리 그룹 티업도 또 해주시는 게 또 나중을 위해서는 후속 관리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업자는 또 배울 수 있는 고고방을 또 바로 또 소개할 수 있고요. 또 온오프 시스템 또 초대 또 이 만남의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후속 관리를 해야 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후속 관리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트의 확장.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기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 소비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도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명단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다 쓰고 나면 누군가에게 또 전달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먹을 수 있고 또 알려주고 호전에 대해서 알려주고 진심을 통해 전달하다 보면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 소개를 통한 확장을 위해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 또 소비자를 또 관리를 또 잘 하다 보면 매니아 고객이 되잖아요. 그럼 이 매니아 고객들이 정말 입소문을 또 많이 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소개를 통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또 제품에 꽂혀도 소개가 나고 가치에 꽂히면 또 사업도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해야 된다. 또 가족부터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가족에게도 똑같이 멀리 있는 가족들, 특히 뭐 이모나 뭐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혜주 사장님이 멀리 있는데 그 강혜주 사장님에게도 제가 배운 대로 제품 설명, 그리고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늘 보내주고 또 소통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라인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져서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사업자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의 후속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저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 매출 성장, 이게 소비자 매출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소비자 매출이 사실 만약에 오토십 하나라고 만약에 봤을 때는 15,000원이라고 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이 소비자 매출이 모인다고 했을 때 그 11%에 우리 리더십 수당이 얹혀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PT가 18%의 수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소비자는 에게 주어지는 11%에다가 18%가 올라가는 29%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의 극대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게 또 후속 관리가 기초가 됐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비자 후속 관리 방법에는 저희가 이거는 본사에서도 만들어진 매뉴얼과 같은 숫자거든요. 1일, 3일,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소비자 후속, 그러니까 한 달인 거예요. 이 한 달 소비자의 자가 루틴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양치하는 걸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게 계속적으로 내 삶의 루틴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듯이 우리 제품이 그렇게 만든 루틴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유통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만들어진 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일차 때 운송장 확인을 통해서 도착을 체크하시고 제품 수령이 됐는지 그날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카톡이나 뭐 이 문자보다는 전화 통화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섭취 방법을 제 안내를 해드리고 통화가 끝난 다음에는 카톡으로 다시 자료나 동영상을 보내주신다면 되게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3일차 때, 3일 날에, 3일 뒤에 전화를 하겠다고, 통화를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그 전화를 좀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고 약속이니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대답도 없고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베네피플에서는 2일차 때 또 2일차, 3일차까지도 계속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48시간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더 많은 더 그 소비자가 매니아로 바뀔 수 있는 그 소비자를 잡아들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들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일차 때에도 플러시 동영상과 자료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3일차 때는 또 호전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일 정도 먹었으니까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제대로 우리가 안내한 대로 먹고 있는지, 그리고 플러시 반응이 있는지, 몸 상태 맛 체크를 또 한번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또 풀어준다고 주고 7일에 4일 뒤에 또 한번 전화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 또 7일차 때 4일 뒤에 전화를 저희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분이 제품을 드신 건 7일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사실 저희가 NTC 때문에라도 뭐든 나오든 아니면 안 나오든 저희는 그 나오든 안 나오든 반응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제품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지금 청소가 열심히 되고 있으니까 물 많이 드시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지금 혈관 청소 하느라고 밖으로 보여지진 않아도 안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좀 더 빨리 알고 이해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해다방을 통해서 제품력을 빠르게 그리고 내 몸의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다방을 초대와 티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전화를 한다거나 가까운 분이면 일주일 뒤에 만나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속을 또 잡습니다. 그러면 이 7일, 내가 해다방을 초대를 했는데, 어, 바로 해다방을 또 하는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또 좋겠죠. 저희가. 그러면, 어, 그래서 또 7일차 때 만나서 만약에 해다방을 했던 분을 만난다고 하면 그 변화된 모습들을 저희가 충분히 짚어줄 수가 있죠. 2주 동안이면 저희는 그 3개월을 먹으면, 그 3개월을 한 달 동안 먹으면 1년 먹은 효과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2주 동안이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짚어주고, 만약에 해다방을 했다고 하면 그 해다방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통해서 또 후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데몬을 보여주고 또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혼자만 그렇게 몸이 예뻐지고 건강해지지 말고 소개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또 소개의 멘트를 하기가 또 되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소개를 통해서 받는 수당까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상 전달도 되거든요. 우리가 보상 전달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고, 소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소개를 통해서 받는 수당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보상도 전달을 하시고, 또다시 일주일 뒤에 전화 약속을 하시고, 이제 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 21일 차에 다시 통화나 카톡으로 우리가 또 프로모션 안내를 또 이때쯤이면 아직도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또 해달방을 통해서 제품도 또 소진이 됐고 또 단품들을 구매하셨기 때문에 그 단품을 또 꽂힌 제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프로모션 안내를 통해서 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 3종 외에 또 필요한 제품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양한 그룹 시스템을 소개를 해서 어, 또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보기에 또 좋았던 또 뭐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것들도 보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룹 시스템을 또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28일에 또 일주일 뒤에 또 전화를 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또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28일 차 때에는 마지막 주차잖아요. 그 달이 끝나는 한 달. 그러면 정말 몸의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매니아 소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만 하신다면 이렇게 또 나 개인에게 이렇게 한 달을 온전히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해주고 계속 소통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고객분들도 되게 마음을 많이 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21일 차 정도에는 소개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일차 때에는 그래서 오토식 결제 를 다시 한번 우리 오토식 결제가 구독 그 방법이 그 결제 시스템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 결제가 됐을 때, 또 전화가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결제가 된다라는 그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달 프로모션 진행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서 BA 쿠폰 구입을 해서 이런 프로모션이 진행된다라는 거. 이럴 때 또 오토십의 강점을 또 얘기를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자 후속 관리를 한 달 안에 끝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전이 심하신 분들은 날짜와 상관없이 만나거나 자주 소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뭐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하시면 소통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비자 후속을 했을 때 처음 이분은 어, 만남에서 제가 이제 클로징을 하고 바로 정보방에 초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입대 초대를 하지 않으면 저희도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링크만 보내줬을 땐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자리에서 초대를 해서 아예 제가 놓습니다. 아예 이름까지 바꿔서.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때 빨리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샘플을 조금 드렸어요. 요즘은 샘플 많이 안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확 다 드러날 수 있게끔 액티를 왕창 먹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예 파워 칵테일 맛도 다 보여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정말 딱 뭐 하루분, 이틀분 정도만 제가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이분은 늦게 일어나신다고 해서 좀 늦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드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정보 또 계속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액티바이즈와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는 그 나이아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 날에는 플러시의 그 동영상 강의 또 보내드리고, 이분이 단맛이 난다고 했던 것 같아서 제가 또 파워 칵테일의 단맛, 이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나이가 그때 이남준 사장님이랑 비슷한 연배였던 것 같아서 이남준 사장님 강의를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어, 임병영 그룹장님 강의 3종 그 15분, 12분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3종 있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깔끔하고 좋아서 주로 그걸 많이 보내드리는데 이때는 이분 걸 보내드렸고 또 이분이랑 또 소통을 좀 이분은 좀 자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좀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간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디드링크까지 그리고 프로쉐이프도 함께 전달을 하면서 이제 자료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도 계속 소개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소개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소개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두 분은 매니아 소비자예요. 지금 한 2년, 3년 이제 먹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부정을 제가 깨보려고 노력을 하나 만나려고 하진 않고 소통만 하고 있는데 제품력은 좋다 보니까 계속 드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 후배는 어 진짜 인터넷으로 사먹었던 친구예요. 이 지인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관리를 소홀했더니 어느 순간 인터넷에서 먹고 있길래 제가 진짜 어, 정색을 하고 제가 인터넷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진짜 바로 그 인터넷에서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싼 곳,
조금 비싼 곳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사먹고 가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다시 오토십을 먹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계속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클로징이 좀 안 나는데 그 이유가 이 친구가 자신 있게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연결도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이번에 또 연락을 줬더라고요. 이렇게 또 사이트 가입이 부담스럽다고 한다고 해서 1개월만 주문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요즘. 인터넷보다도 더 싸게 지금 오토십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액티 들어가 있고 무료로 주고 있고 액티 세럼도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다시 한번 전달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이분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좋은 정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도 보낼 때 그렇게 막 그 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말만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필요한 말만 필요할 때 그런 것만 하셨던 분이지만 제가 계속 필요한 정보들을 프로모션 있을 때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한 3개월 뒤에 지인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풀셋하고 오토십하고 다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 다음이 저희가 이제 호전 반응이 있잖아요. 뒷부분에서 강혜주 사장님이 이제 호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또, 저희가 후속 관리에 있어서 호전 반응 대응법이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호전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매니아 소비자가 되느냐 아니면 호전이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하고 진짜 아예 간결식도 하지 않으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호전 반응은 사전 안내가 필수예요. 정말 미리 이 호전에 대한 사전 지식들을 이러이러한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또 나의 임상 사례와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분들의 임상 사례를 공유해 주시고 너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 이 호전 반응이 나와야지만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의 지식을 또 넣어주는 호전 강의 저희 있잖아요. 그룹장님 강의나 강의사님 호전 강의 또 호전에 대한 전문적으로 또 되어져 있는 이 책자나 이런 것들을 또 전달해 주신다고 하면 안심을 하고 또 음, 제품을 먹고 후속이 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호전 반응이 좋을 때하고 또 효과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효과가 좋을 때는 이때는 정말 타이밍입니다. 프로모션 안내와 추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3종으로 너무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들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또 믿고 또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프로모 안내를 통해서 어, 프로모션 안내도 하고 추가 제품도 안내를 하고 또 해다방 이때 또 해다방 초대와 소개받는 것들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소개는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그리고 본인이 또 해다방 초대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누군가를 초대하기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하자. 나 이거 하는데 이거 해서 좋아졌어. 지금 이경희 사장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독된다라고 할 정도로 매달 해독을 통해서 내가 가벼워지는 걸 빠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효과가 없을 때는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 같은 거 잘 드세요 보다는 어떻게 드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드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짚어서 물어봐 주시고, 또 용량이나 횟수 조정도 좀 해 주시고, 저는 용량 횟수 조정보다 오히려 효과가 없을 때 해다방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다방 초대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했듯이 조 지라드의 250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조 지라드의 250 법칙을 보고 왜 또 후속이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결혼식에 가거나 문상을 갔을 때 오는 손님의 수가 250명이라고 해서 250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 고객의 만족이 최고의 광고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한 명의 고객을 통해서 우리가 250명의 라인이 만들어지고, 네트가 확장된다. 그래서 그 입소문을 네, 통해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거를 조 지라드 250 법칙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서, 동영상 동영상을 한번 봤고요. 후속 관리 최종 목적은 우리가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매니아 소비자를 만들고 이 매니아 소비자를 사업자를 만들어서 네트를 확장시키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를 이렇게 해서 후속 관리가 진행이 되고요. 그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들 게까지 그 과정 안에는 보상 플랜이 꼭 전달이 되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마지막 그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리크루팅이 그러면 이 첫 미팅에서부터 소개를 강조하는데 이 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보상 플랜이거든요. 그냥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라고 하면 소개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득이 없는데 소개를 할 마음이 생기진 않죠. 귀찮잖아요. 근데 이 보상 플랜을 소개를 한다고 하면 소개가 나오죠. 보상 플랜을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오토십 내가 너에게 너가 5명만 소개를 해봐. 그러면 이 5명으로 쉽게 제품을 싸게도 먹을 수 있고 또 이 5명이 또 너가 소개한 그 5명들이 또 쉽게 또 5명을 소개를 한다면 25명이 만들어지잖아. 그 25명이 서 만들어진 레버리지를 강조를 한다면 한두 명은 소개를 하셔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소개 한번 해볼게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안 하고 먹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임병현 그룹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이런 말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한번 넣어봤는데요. 진짜, PM 제품을 먹으면서 소개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이 좋은 걸 혼자만 먹으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개 안 하고 먹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너밖에 소개 안 하고 먹는 사람 너밖에 없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주면서, 어, 얘기를 진행을 하시면 소개가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명의 소개의 힘을 강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라인으로 우리가, 조직을 만드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룹 조직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서인아 그룹장님 한 명, 김영임 그룹장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어, 보상이 들어가는 걸 보고 이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사업이 뭐지라고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라인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인아 그룹장님. 지금은 여기에서 비전까지 보셔서 지금은 그룹장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정말 많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후속 관리 안에 보상 플랜의 중요성을 넣었습니다. 듣다 보면 관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시잖아요. 근데 관리는 딱 진짜 한 달에서 끝내셔야 돼요. 관리자는 소비자 관리로, 리더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리크루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한 달 후속 관리로 소비자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리더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내가 먼저 사업가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가의 모습으로 보상을 설명해주고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시스템 참여를 내가 먼저 하다 보면 리더가 되어져 있고 또 그룹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매자로 보이면 소비자와 판매자가 되고 사업가로 보이면 사업가를 만나고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관리자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후속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사업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후속 관리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지아 사장님, 너무나 자세하게, 네, 아주 꿀팁들 현장에서, 또 우리가 후속 관리 너무 중요한 것들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강혜주 사장님, EVP 강혜주 사장님이 호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요. 그 뒤 이어서 두 분의 롤플레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주 사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혜주 사장님. 반갑습니다. EVP 강희주입니다. 여기 노트북을 바꿔드릴까? 됐나요? 공유가? 공유가 됐나요? 네, 전체 화면. 됐어요. 아, 네.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맨 아, 아래 화면. 네네네. 맨 아래. 맨 아래 이거 화살표 아, 왼쪽. 네네네. 찾았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VP 강혜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후속 관리 중에서 특히 많이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게 되는 호전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호전 반응이 무엇이냐? 즉, 우리 몸이 보내는 잠시만요. 회복 신호에, 아, 아, 강사님, 네, 소리가 조금 이렇게 꼬리 같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약간 지직 노이즈가 들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이게 주유소에 무슨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잠깐 기계 좀 끄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조용한가요? 너무 잘 감사합니다. 들립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급당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즉 호전 반응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단어를 이제 많이 쓰지는 않는데 호전 반응은 한마디로 인체가 면역력을 강화하면 결국 자연 치유력이 발동을 시작을 하고 질병으로부터 무너진 저의 신체 내부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할 때, 즉 한마디로 치유의 힘이 내 몸에서 시그널을 좋게 좋은 에너지로 작동할 때 그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게 꼭 불편하기만 할까요? 그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 몸이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이게 왜 불편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 사업자의 뭐라 해야 될까?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많이 인용하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분이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수술로 치료하고 수술로 안 되는 병은 열로 치료하고 열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치료가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이분이 나에게 열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면 세상 모든 질병을 고쳐 보이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열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만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결국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겼을 때 열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의 몸을 봤을 때는 이제 체온이라는 거지, 체온. 그래서 고대 의학에서는 열은 생명력을 나타냈고 나의 몸의 자연 치유력, 그리고 억제보다는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몸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의 하나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억눌러져 있던 어떤 조금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이 깨어나는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든지 혈당을 적절하게 그죠? 조절을 한다든지 숨을 가쁘게 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호흡을 근데 어쨌든 그런 호흡
조절을 한다든지 또 혈압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긍정 시그널이죠. 근데 이런 긍정 시그널을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조금 그렇다는 거죠.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반응이 나오는 순서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해독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 몸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몸 안에 있던 노폐물이나 염증 물질들이 일시적으로 밖으로 막 배출되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제일 많이 뭔가가 나타나기는 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약해져 있던 나의 몸이 뭔가 청소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세포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기능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야, 다시. 그렇게 작동하면서 잠시 셧다운 되어 있던 나의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들이 재활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 해다방의 비우기 과정 있죠. 오토파지가 활성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채우기 과정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조금 쉬우실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항상성을 회복을 하는 거죠. 나의 몸이 한번 리셋이 됐고 다시 나의 몸이 제대로 균형을 맞춰서 찾아가는 그 과정이다. 즉 항상성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은 아까 여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속에 있는 균형을 조정해가는 조정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건너뛰었지? 이러면서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반응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이런 반응들이 있겠죠. 제가 이 호전 반응을 처음에 거론하신 분이 계셔요. 이게 이제 독일의 생리학자이신데 심리학자이기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카를 에발트 콘스탄트 헤링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치유의 위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몸이 좋아지기 위해 치유의 과정을 갈 때는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최근에 생긴 증상에서부터 오래된 증상의 순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는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 뭐 미식거리기도 하고 미열도 나타나기도 하고 구열, 구토 이런 것들. 뭐 심장에서는 또 두근거림, 어지럼, 뭐 콩팥에서는 부종, 무기력, 폐에서는 기침, 가래 이런 것들. 간에서는 이제 회복될 때 가려움이나 두려, 발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우리 소화기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소화기 반응 여러분들 위나 장 우리가 소화시키고 대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소화기 반응 속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잠시 이제 우린 다 사업자시잖아요. 해다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사, 변비, 혈변 이런 것들 많으시죠. 그럴 때 이것들이 장리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이 맞춰져 가면서 장내 환경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토, 위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위에 독소들이 되게 많고 위 벽이 상당히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구토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우리 안 좋은 거 먹었을 때 빨리 개워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게 내 몸이 회복하고 싶을 때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 때로는 이제 몸살이 오는 경우 있죠. 저체온이신 분들 특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너무나도 쉼없이 살아왔다. 음, 그런 분들 빠르게 회복하고자 내 아이의 인체가 자연스럽게 좀 더 쉬어야 돼. 근데 안 쉬네? 그래, 쉬게 해줄게. 강제 휴식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몸살이 옵니다. 그리고 졸음이나 나른함,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건강한 세포로 재생할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너 좀 진짜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리고 힘을 너무 좀 쓰지 마. 그럴 때 에너지와 영양을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있죠. 자꾸 움직이니까. 그럴 때 이제 한마디로 내 몸이 휴식을 주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강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또 많이 나타나는 게 간이랑 또 우리 콩팥 뭐 이런 것들 이제 해독 기관들이 해독할 때 세포가 재생될 때 피부나 이렇게 온 전신으로 좀 많이 표현되는데 이제 제일 가까운 구멍으로 여러분들 뭔가 독소나 이런 것들이 배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눈충혈 이런 것들이 있고 눈곱도 많이 나옵니다. 눈곱이 많이 나오고 중금속 이런 거 나올 때 좀 끈적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려움 내가 이제 간독이 나온다든지 혹은 약물에 대한
독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가려움과 함께 때로는 두드러기나 피부염, 종기 이런 것들이 함께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해독 과정 중에 하나이고 이것들이 혈관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겠죠, 독소들이. 그래서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간 수치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들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업다운이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리시면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안내가 없으면 이분들이 갑자기 수치가 140, 160 이렇게 찍어버리면 그 당황해서 새벽에 전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서 미리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이렇게 폐가 좀 약하신 분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강업소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폐병 환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기침이랑 가래를 엄청 뱉으시는데 기침이 숨을 못 쉴 정도로 하세요. 정말로. 막 전화 통화하는 중에도 계속 말을 못할 정도. 이런 분들. 그렇게 폐 기능이 조금 좋아질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기침이랑 가래들 많이 뱉으시고 그리고 코피 이제 특히 뇌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 평소에 만성 두통 되게 심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비염, 축농증 이런 분들은 거의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코피가 왜냐하면 코 점막 요 위에 혈관들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여기로 나쁜 노폐물 우리 머리카락보다 더 얇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뚫고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코피가 안 나면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우리 또 간혹 가다가 속 치질 있으신 분들 이제 혈변 누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똥구멍으로 코피 눕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해요. 예, 그렇게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 스무스하게 넘기시면 다들 가볍게 너무 큰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더라. 그리고 이제 부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부종이 사실 해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PM이라는 최고급 프리미엄 세제가 내 몸에 들어와서 열심히 청소를 해주는데 헹군물이 부족해요. 헹구는 물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물을 가두겠죠. 잘 헹구고 올 거라고. 그러면 부종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부종이 왔다. 이러면은 내가 물이 부족하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그분의 소변색도 한번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변색이 너무 노랗다. 그러면 물 진짜 많이 먹어야 돼. 조금 투명하다. 괜찮아. 그런 식으로 약간 완급 조절을 하면서 해주시고 해당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4리터는 먹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듯이 2리터는 먹는 게 좋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해독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배에 왜 우리가 제품 자체가 메가로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물도 그만큼의 보충이 되어야지만 원활하게 해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안내 해주시면 좋고 장이랑 위랑 이런 거 안 좋으신 분들 있죠. 다 장내축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 장에 있는 가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두통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그래서 혈액 속에 오염된 탁한 그런 것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산소랑 영양분의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왜 산꼭대기 올라가면 여러분들 제가 있는 태백 오시면 다들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틴 많이 드셔야 돼요. 그렇게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는데 들어가는 양은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지러움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죠, 여러분들. 수치량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면 좀 줄여서 먹을 수도 있고, 왜? 우리는 이게 무조건 먹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저희 같은 공식 사업자를 통해서 PM을 드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섭취량의 일시적 조절, 이런 것들도 딱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휴식과 수면, 말 안 들으면 강제 지침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몸 이런 반응이 나오는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런 존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 우리는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열이 생긴다는 거잖아. 열이 생긴다. 즉 좋은 에너지가 내 몸에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고 불편한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회복으로 가는 길목의 한 부분이다. 결국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후속 관리의 끝판왕이 호전은
두려움을 우리가 잘 케어해서 신뢰로 전환시키면 이것이 나중에 확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